오늘 이 채널의 그 컨셉이 캠프파이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캠프파이어에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모닥불을 쬐면서 이렇게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는 얘기 다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만든 거라서 덕분에 뭐 이렇게 패널들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려주신 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한 장표입니다. 이 장표는 이제 코카에서 만든 자료를 저희가 좀 인용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키즈 교육용 컨텐츠 양이 코로나 발생 전후 했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체감이 되는 걸까요?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그 잼이라고 하는 또 키즈용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즘 뭐 홈스쿨, 홈트레이닝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체감을 하십니까? 네, 뭐 사실 코로나 전 한 3년 전부터 IPTV 3사 쪽에서 이제 홈스쿨링이나 뭐 키즈한테 좀 유익한 컨텐츠 제공에 조금 경쟁이 시작이 돼서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 코로나 시점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받은 거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이제 이용량이 증가됐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코로나의 영향도 컸고요. 뭐 확실히 학습 컨텐츠에 대한 이용률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기회를 잡으셨네요. 정말 대단한. 근데 교육용 컨텐츠도 있지만 교육용 완구도 많이 팔렸을까요? 네, 교육 완구도 트렌드가 지금 최근 좋은 편이고요. 연에 지금 한 10% 정도 신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요즘에 에듀테인먼트라고 해서 교육과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되어 있는 상품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특정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컨텐츠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네. 여기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네, 특정 컨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라이센스 상품들이죠. 기존에는 그런 완구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가 없는 정통 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완구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면 꽤 많은 건데, 그죠? 네, 10%면 굉장히 뭐 저희 기준으로는 한 500억 정도에서 10% 올랐으니 한 50억 정도 연에 올랐다고 보시면 연에 되고요. 50억의 매출. 네, 근데 콘텐츠가 없이 그 정도가 오른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교육이 아닌데도 교육 목적이라고 약간 포장되어 있는 완구 상품들도 있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캐릭터가 있는 애니메이션 베이스한 완구는 아니고 네. 순전히 교육용을 네. 만들죠. 그럼 두 분 제작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교육용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하시고 있는 게 지금 공룡을 가지고 기획하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원래 그 교육용이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자는 그 목표를 갖고 있어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지금 따로 기획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엄마 까투리를 갖고 유튜브에서 한글 놀이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되게 협업 제안 같은 것도 꽤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그 슈퍼인스는 저희가 영어 교육 쪽으로 좀 집중하고 엄마 까투리는 한글 교육 같은 거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니즈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목구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완구의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이제 그 교육용 완구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나 했고요. 그건 이제 미술놀이 관련된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마트폰과 실제 하드웨어가 같이 결합된 미술놀이 교구인데, 이제 공룡, 저희가 이제 보고 다니는 공룡이다 보니까 공룡의 어떤 그림 그리고 이제 콘텐츠, 음악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술 교육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하게 됐고, 또 최근에 이제 홈스쿨링 쪽에 뭐 회사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홈스쿨링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이제 콘텐츠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제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완구와 애니메이션의 결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과 애니메이션의 결합. 기존에도 있었긴 하지만 이제 홈스쿨링 쪽 그런 쪽과 이제 결합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뭐 기획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다 퀴즈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그 향기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퀴즈 교육용 컨텐츠냐? 저 그래프에도 보시면 뒤에는 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퀴즈 교육용 컨텐츠라는 건 교육이 우선 가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애니메이션은 좀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컨텐츠를 장르상 부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홈스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점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과목별로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영어가 미디어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영어. 그래서 그 부모도 그게 가장 니즈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이 코로나 기간에서도 영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더 높아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꼭 이게 교육용 콘텐츠라고 제작하지 않아도 이제 제작사 측면에서는 영어 더빙을 할 때 좀 영어 대사라던가 이것에 대한 그 정교화를 좀 더 해서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를 이제 제공을 하면 엄마들 사이에서 이 컨텐츠가 영어 공부로 하기 적합하다 이렇게 오히려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는 뭐 페퍼피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들이 선호해서 이제 영어로 틀어주는 컨텐츠로도 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럼 생각이 아까 듭니다. 얘기한 장르 중에 하나가 율동송 같은 경우는 히트율이 높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거를 영어 율동송 네. 이런 부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율동이랑 영어가 합쳐졌다고 하면 뭐 그거는 달라질 막강한 수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국어가 인기가 많다서 그것만 하기보다는 이제 그 중심 IP가 잘 세워져 있고 이제 약간 베리에이션이나 다른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동요를 이용하면은 뭐 영어든 한글이든 율동이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IPTV에서는 어떻게 구매를 하시나요? 뭐 이렇게 수익 쉐어 방식 아니면 플랫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우선은 저희의 그 전략에 따라서 일부는 무료, 일부는 유료라고 하고 있고 무료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불로 이제 플랫으로 플랫 계약으로 사시겠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RS 그래서. 쉐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네. 장표는 저희가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모아본 건데요. 완구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 퍼즐 카테고리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토이자라서 같은 경우는 2주간 매출이 336%면 엄청난 것 같은데, 그죠? 2월 18일부터 3월 2일째. 네, 저 때가 지원금. 지원금이라 아니요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저희는 이유 지원금이 대기업 저희 롯데마트라서 사용을 할 수 없었고요. 네, 저 네. 때는 아마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던 초기였기도 했고 사실은 2월에서 3월은 이제 저희도 지금 비시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완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야지 사야 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 기본적인 모수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올라도 이제 330 몇 프로가 됐다고 이제 엄청난 거네요. 보실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뭐 연으로 지금까지 11월 누계로 가정을 하면 한 20% 정도 신장은 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상품 그렇다고 캐릭터 상품들이 활발히 판매된 건 아니에요. 저 매출에는 뭐 게임이라던가 보드 게임이라던가 이제 집에서 혼자 하는 놀이 상품들인 것이지 컨텐츠가 기반이 된 어떤 다른 캐릭터 완구성 상품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그 제작사 두 분께서는 어쨌든 완구를 라이센싱을 하고 계신데 저런 영향을 좀 느꼈습니까? 로열티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준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들? 저희는 완구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 말 정도부터 해서 올해 직접 사업들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신장을 했어요. 작년보다는 뮤직포인트라든가 엄마카트리 쪽에 매출이 신장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직접 해서 그런 건지 원래 시장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내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조금 신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어렵구나 예전보다 더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네. 근데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라이센싱 공연대 가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콘텐츠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생방이니까 꼭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왕구나 관련된 팬시나 이런 상품들을 기획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한테.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제작사에서 네 오시는데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낮아요. 이해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금형이나 기존 상품에서 살짝만 바꿔가지고 금방 이제 급속으로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플라스틱은 이제 금형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한번 오는데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컨텐츠 트렌드는 금방 이제 한 분기 내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얘랑 이제 치밀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하. 상품이 기획된 것과 컨텐츠가 기획된 시간이 치밀하게 딱딱이 타임테이블이 맞지 않아요. 디즈니나 이 정도 되지 않은 회사라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 까투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마 까투리의 기본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허니플러스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허니플러스의 엄마 까투리 같은 경우에 상품들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까투리의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타사 상품도 굉장히 많아요. 타사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유명한 캐릭터를 붙였다던가 네 그냥 지금 유행하니까 저 캐릭터를 좋아하는 애들은 저 놀이를 절대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붙이는군요. 네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바잉을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한 2~3년 전부터는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아예 만들거든요. 근데 콘텐츠사를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콘텐츠사들이 왕구나 상품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콘텐츠사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 거니까요. 근데 중간에 있는 왕구사나 뭐 소위 말하는 벤더 라이센시들은 그냥 중간 개투 같은 거예요. 저희 같은 리테일러들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상품군을 많이 산다는 걸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객의 니즈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캐릭터 컨텐츠의 기본의 본질은 이제 이런 컨텐츠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굳이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왕구사가 있을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단 투자자만 충분하다면 투자만 원활하다면 네 뭐 사실 저희는 여기서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제가 바이어니까 제가 기획하고 제가 바로 돈 쏘는 편이기 때문에 돈까지 쏘신다니까. 네 저희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 컨텐츠를 프로바이더와 리테일러는 지금은 멀지만 바로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요즘에 완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콘텐츠 제작사에서 저도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 라이센스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도 제가 뭐 콘텐츠를 만들어도 주목도도 없고 누가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이런 콘텐츠 제작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소비자랑 직접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왕구라던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차원에서 공연이라던가 뭐 이런 걸 기획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점점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분들이 소비자와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러한 상황들이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왜냐하면 이게 뭐 언택 시대의 어떤 중간에 누군가를 거친다기보다는 다 직접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저희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투자를 할 때 아까 저 과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는 분은 제작하시는 대표님은 제작사 대표님이 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가의 대표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애니메이션은 잘 만드시죠. 만드시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건 다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 캐릭터에 3다수의 캐릭터를 붙여서 그냥 3다수 아무개 물. 근데 이게 3다수 물은 하나인데 캐릭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인기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엄마 까투리, 뭐 고고다이노, 뭐 뽀로로 이렇처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있는 데들은 붙여도 분명히 상품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은 솔직히 붙인다고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하신 분이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어떤 캐릭터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걸 가장 잘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나만의 어떠한 사업, 나만의 상품을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유행인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인기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붙여봐야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이게 꼭 완구가 아니어도 되고 뭐 꼭 게임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무슨 출판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공연해야지의 공연이냐 이 컨텐츠 자체가 공연하고 너무 잘 맞게 만들어진 작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솔직히 변별력은 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는 제작사가 더 이상 중간에 완구를 이제 두 회사 다 완구를 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하셨겠지만 완구 사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완구사한테 내가 디자인 맡기고 알아서 뭐 모건 만들고 제작해서 팔아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밸류 체인이 내가 어떤 줄 모르는데 맡겨버리면 그냥 계속 그렇게 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토이저러스 같은 회사와 바로 만나서 상품 기획을 하고 내 컨텐츠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의 어떠한 기업의 경쟁력, 프로젝트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오늘 거죠. 우리 패널들이 마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부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 생각나는데 저희가 그 엄마 까투리가 지금 그 경상북도 안동시 이쪽 기반으로 해갖고 그쪽이랑 그 투자도 받고 같이 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안동 지역에는 그쪽이 어떤 기업이나 뭐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라이센스 피를 안 받고 캐릭터 제공을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뭐 조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얼마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엄마 카투리 쌀을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금방 다 팔려버렸어요. 물건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살라고 해도 그렇게 그게 근데 엄마 까투리 캐릭터랑 그 지역 쌀이랑 그 이미지가 쌀도 품질도 좋고 너무 잘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포장지 보면은 그 꽁지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농산물 쪽에 이런 까투리 캐릭터를 써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나 그런 이미지를 주는 상품들을 이제 안동시로 많이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를 쏟아 보면 나오는 거지.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랩핑만 다른 걸로 한다고 해서 그 느낌이 확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확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키즈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C21이라고 하는 그 해외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그나마 경쟁력이 리커버리가 빠른 장르로 볼 때 애니메이션을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뭐 실제로 또 2020년 4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키즈용 콘텐츠 제작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콘텐츠 제작이 중단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콘텐츠는 태생적으로 우위에 있다. 제작이 이제 세트장에서 실제로 로케이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실제 제작해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게 키즈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장르적 특성, 제작의 특성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가장 유리하다. 비대면으로 촬영이나 이제 사람이 직접 촬영장에 모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CG라고 하죠. 그러니까 CG로 이제 제작하는 환경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고
근데 소비되는 거가 애니메이션이 많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제작 환경에 대해서는 제작 환경에 분명히 대해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장르적 제작 환경이 분명히 유리하다. 저는 소비도 늘어났다고 봐요. 왜냐면 음. 아이들이 시청 시간이 늘어나 분명히 이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뭐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제작 그 공급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차피 나누면 그 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사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신작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연간 한 30편 정도 나오는데 올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예년이랑 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더 증가한 건 아닌데 사실 전체 키즈 콘텐츠는 뭐 유튜브용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치면 물량 자체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사실 뭐 더 어려워지는 더 힘든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까도 뭐 시작전에 말씀드린 유명한 애니메이션 완구를 같이 하는 분의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는 뭐 저보다 여기 계신 두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작하시는데 들어간 투입 대비 비용. 근데 결국 사업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제 수입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익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 창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애니메이션 만드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OTT나 다른 곳에 납품해서 내지는 또 극장 개봉 수익도 있겠지만 다른 라이센싱을 통해서 얻는 부대 수익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단순히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만큼 어린이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전에는 제가 30대 후반인데 저 때만 해도 뭐 5시, 6시에는 공중파에서 TV를 만화를 항상 봤어요. 약간 메가 트렌드 같은 거지만 지금은 애들이 만화를 보지 않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이제 뭐 유명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경쟁 상대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애들이 즐길거리는 모든 즐길거리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전쟁터가 넓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어진 전쟁터에서 애들이 단순히 집에 있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기존에는 딱 뭐 극장 수익, 뭐 OTT 수익, TV 애니메이션 수익 그리고 부대 수익으로 딱 사업성을 맞추시는 툴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요. 근데 지금 그 전통적인 수익성을 산정하는 툴 자체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켓몬스터 시리얼이라든가 포켓몬스터 지금 과자 그리고 라그나로크 뭐 이렇게 빼빼로 이런 것들 최근에 주로 식품 위주로 많이 기획을 하는데 이런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는 일회성 구입에 끝나요. 뭐 콩순이 뭐 예를 들면 상품이다. 한 번 구입하고 끝이거든요. 그 상품은요. 여러 번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여러 번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상품과 카테고리를 매칭시키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 심사하시다 보면 애니메이션 제안서에서 매출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미디어 권리 그다음에 매출 어떻습니까? 거의 같으세요. 거의 같다는 게 비중이 거의 같은 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이 한 거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나라의 어떤 애니메이션 시장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솔직히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으니까 방송사에서 더 주고 이거 못 만들었으니까 덜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고 뭐 총량제란 부분이 한편으로는 뭐 스크린 쿼터처럼 좀 보호해주는 우산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들이 되게 좀 제작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제안서 나오는 게 자 애니메이션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11분 기준 26편을 만들었을 때 지상파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얼마 그건 정해진 거죠. IPTV, 케이블 TV로 받을 수 있는 거 해당 얼마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물 판매 다음에 이제 될지 안 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외 세일즈라거나 부가 사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라이센스 수익인데
이 부가 사업을 통한 라이센스 수익도 내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전체 라이센스 시장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 내가 그냥 한 2만 개를 판다고 하면 얼마가 수익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만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2만 개를 파느냐 안 파느냐가 저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2만 개를 팔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히 2만 개를 파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제안서보다 해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주제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안 잡히는 100억을 버는 것보다 확실히 버실 수 있는 10억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는 게 제작비가 1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는 룸이 더 많아지실 수도 있으실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뭐 잭팟이 터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초기에는 애니메이션 투자가 초기에 이제 막 애니메이션 투자가 있었을 때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투자를 하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애니메이션 투자라는 게 10년이 훨씬 지나고 그동안에 데이터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투자하시는 심사위원 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게 쌓여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이제 쭉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에 있어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존에 못 건드리는 수익 부분들은 분명히 그거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외의 부분들로서 어떻게 그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근데 대부분 이제 중요하죠. 포트폴리오가 비율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미디어가 높습니까? 아니면 라이센싱 쪽이 라이센싱이 훨씬 높죠. 근데 훨씬 이제 높습니다. 라이센싱 쪽은 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높으니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인으로 리스키한 거죠. 작용할 수 있겠네요. 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파트너를 잡았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컨텐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정 대표님 완구 사업 직접 하시지만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라이센싱 사업에만 의존을 하면은 솔직히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구를 단순히 라이센싱을 주면 여기서 1,000억을 팔아도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한 1, 2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어느 부분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덜 팔아도 그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완구 사업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직접 사업이 뭐가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이렇게 특히 키즈 사업, 키즈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에 이제 태권브이 피규어를 만들면서 조금 여기저기 말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피규어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된 컨텐츠 권리만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좀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났는데 근데 특히나 이제 키즈 캐릭터 사업하시는 분들 뭐 라이센스사든 라이센싱사든 간에 센시든 간에 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다 좀 약간 덕후 기질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덕후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내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 사람들도 다 덕후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잘 될 것 내 같아요. 주변에 있는 10명은 다 잘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덕후 아니면 또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주변이 10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균의 전국민 100명을 두고 봤을 때 10명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 구매할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콘텐츠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평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울림이 있지 않은데 내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을 기억에 이런 난 취향을 좋아했던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또래 집단 내지 공동체가 이미 몰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게 어려우세요. 감성적으로 네,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홍대 어디를 가봤는데 이런 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홍대만 있는 게 아니고 홍대 외가 99.9%잖아요. 모든 상권에서 티나게 팔릴 수 있는 노멀한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타겟이라면 초고가 상품이 돼야 될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 시장은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거든요. 뭐 아니면 독이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특히나 돈을 다루시는 분들, 사업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한테 냉철한 조금 그 애널라이징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네. 우리나라가 특징적으로 이게 좀 냉정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 주실 거로. 저도 실제로는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시는 경우는 잘 말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뭐 괜찮네요. 네. 특히 그 해외 마켓에서 가장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단어가 인터레스팅 아닙니까? 근데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면 정말 괜찮으면 제가 연락을 다시 합니다. 근데 연락이 네. 안 오면 연락이 안 오면 안 되는 거, 안 괜찮다는 거 되는군요.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죠. 계속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근데 사실 정말 괜찮으면 제가 찾아갔겠죠. 당연하죠. 네, 네, 근데 당연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참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감 없이. 예.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갑자기 왜냐면은 네.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보실 것 같고 사실은 투자 받고 뭔가 상품 기획하고 컨텐츠 결합하고 이거 초창기에 쉽지 않잖아요. 저희도 투자 초기에 많이 유치하고 다녔지만 어려웠어요. 근데 시장을 한국에 보지 말고 사실은 부사님도 이제 항상 하시는 얘기 얼라이언스 공동 제작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을 나누고 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그랬을 때 한국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수익으로 이걸 콘텐츠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키즈 콘텐츠가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꾸준함과 어떻게 보면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브랜드성이 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이렇게 뭐 자본으로 투입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뭐 팬플러스도 그렇고 저는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거가 되게 와닿는데 내부에서 회의하면 뭐 다 좋아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니까. 근데 우리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희 그 아내한테 많이 얘기를 해보는 편이에요. 야, 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일반인은 그래서 근데 일반인도 내가 뭐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정직한 답을 안 해줘요. 그죠? 근데 그 집사람은 그냥 되게 신랄하게 그죠? 왜냐하면 야 뭐야 막 이러고 반응이 좀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 거 없다. 일본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괜찮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좀 의견을 많이 구하고 그런 게. 예, 저 수입하시기 전에 허니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이 오기 전에 먼저 바이어한테 보여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왔는데 이거 왜 갖고 왔어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근데 왜냐면 이미 넘어오면 그때부터 끝이잖아요. 네, 넘어왔으면 제가 이미 다 코드까지 생성돼서 바코드가 딱 붙어서 와요. 패키징이 돼서 그러면 이제 안 해주기도 힘들어요. 많이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하고 조금 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정말 이게 거절하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저희 투자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작하시는 제작사의 대표님들이나 그걸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딱 앞에 앉아서 열심히 내 작품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칼에 이거 투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업이 되겠어? 이 얘기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단박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조금 여기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애니메이션 이 산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우리나라의 향후에 어떤 먹거리로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좀 많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냥 컨텐츠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이란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뭐 이야기가 결국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좁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팬데믹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따로 그 애니메이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투발라 랩이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 회사는 비디오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유튜브를 그 팬데믹 때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동기 대비 많이 찾는 컨텐츠가 뭐였냐면 페어리테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페어리테일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을 했을까요? 설마 페어리테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겠군요. 네, 페어리테일은 페어리테일입니다. 네, 동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왜 동화가 많이 이게 근데 성장을 이만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년에 대비해서? 데뷔를 근데 원래 이런 동화 콘텐츠나 여기 나오는 뭐 뮤직이나 토이가 이게 키즈 유튜브에서 다 대부분 예, 주류로 돼 있는 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건데 되게 유난히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키즈 콘텐츠 중에? 아니요 이 중에 이제 2019년도 그리고 2020년 를 비교한 건데 그 중에 유난히 높아진 게 이제 저 페어리테일 분야다는 제 거죠. 생각인데요. 네. 제가 요즘 부모 된 입장으로서 최근에 이제 초보 아빠가 됐는데 아, 예,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가 이제 3살인데요. 3살인데 말을 막 배우는 이때 근데 집에 이제 어린이집에 안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기에서 다른 채널, 다른 지금 컨텐츠는 보여줘도 좀 죄책감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동화는 하루 종일 틀어줘도 좀 죄책감이 덜 들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키즈 게임즈 액티비티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약간 조금 오락물에 가깝지만 그 중에서 이제 페어리테일 동화는 저 처음에 페어리테일에서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페어리테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저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부모가 입장에서 이 남는 집에서의 시간 동안 보여주기에 제일 죄책감이 덜 드는 컨텐츠가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입장에서도 저런 부분 민감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동화 같은 분야는 부모가 직접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그 역할을 못할 때는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판사들이랑 제휴를 해서 이제 뭐 한 2년 전부터 이제 베스트셀러도 이제 영상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트렌드가 됐고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앞서도 그 팬데믹 이 시기에 교육 컨텐츠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뭐 일맥상통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이제 3월 10일부터 19일 락다운 기간에 조사된 거기 때문에 아 저걸 보면 미국은 부모들이든 애들이든 이게 페어리테일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다. 저희도 그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선호하는 건 아닌데 또 틀어주면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게 돼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내피셜일 수도 있고 저 보면 페어리테일만 급격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락다운 상황이어서 그냥 어디 못 가고 집 안에만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길게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볼 시간이 여유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컨텐츠들은 내가 평상적인 애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우선순위는 솔직히 페어리테일이 밀리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남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거 보고서 남는 시간이 생기니 그걸 또 페어리테일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탁 집어내는 부분을 제가 느껴내요. 지금 키즈 교육용 콘텐츠 지금 시청자 질문 올라온 부분인데 키즈 교육용 콘텐츠라 그러면 이제 장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좀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왜 이런 건 없지 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컨텐츠에 대한 그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타 뭐 교육 컨텐츠에 비해서는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그 뭐 미디어가 뭐 약간의 신체 활동이나 발달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라던가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뭐 약간 상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과목에 대한 니즈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로 보면 되나요? 저희가 그 모든 과목의 컨텐츠들을 다 런칭하긴 했는데 이용률 측면에서 이용률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실제로 틀어줄 때도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면 그냥 한글 애니메이션보다 왠지 좀 더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가 그걸 자꾸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발음이라도 좋아져. 들리지 않을까. 참
그게 부모가 좋아하는 장르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리모컨에 맞아. 대한 컨트롤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음. 보는 거죠. 구매자랑 실사용자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네. 되죠. 네, 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고 음. 저도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저도 SK 보드밴드인데 어. 이렇게 트는데 다 같이 부르도 네 애들이 네 음. 제가 애가 보고 싶으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제가 걸 보여주고 뭐- 싶으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보여주고 그때는. 싶은 게 네. 아마 동화가 그러면 완구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때 네네 애가 딱 저걸 찍고서 막 때를 부리면 정말 좋은 상품이죠. 그 부모들은 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부모들은 뭘 가지고 왕구를 선택할까요? 가격일까요? 브랜드 인지도일까요?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슈들이 사실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부모님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매장에서 뭐 근무하면서 뭐 서빙을 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정확하게도 모르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제 지인들이 이제 애기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데 뭐 사주면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웃긴 건데 부모님들이 구매하는 상품들에 구매했을 때 반품률이 높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이제 영유아 이제 특히 까투리 정도 때 또래는 제가 퍼니플러스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 뭐 뽀로라든가 핑크퐁이라든가 이제 뭐 엄마 까투리라든가 이런 그냥 웬만한 인기 상품을 사주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영유아들은 이 좋고 싫고가 정말 호불호가 정말 확실하거든요. 근데 딱 장난감을 사주는 그 순간에 5초 안에 이 애가 이걸 갖고 놀지 안 놀지는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주게 되면 사실은 그 그냥 돈을 버리는 거죠. 네. 계속 네. 물건 반품하느라고 네. 물건만 그래서 사는 그냥 거죠. 어머니 아버님들 오시면 인기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사실 매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각종 자료들 편집했는데 지금 해외 마켓이 다 온라인으로 금년은 100% 대체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SK 쪽에서도 수급을 위해서 해외 마켓을 가고 있고 아까 정 대표님도 해외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고 저 또한 이제 해외 마케팅 전문이라서 거의 뭐 100일 이상 나가 살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됐다 이거죠. 특히 밉 이번에 키즈 스크린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국내 마켓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SPP라든지 에이스페어, BCM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쨌든 해외 쪽으로 진출해서 저희가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또 대응하고 계신가요, 정 대표님? 저희는 사실 온라인 마켓을 많이 거의 다 참여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우리가 많이 그 좀 선진국들하고 거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그쪽에 이제 탁권녀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도 크고 한데 만나는데 그런 데가 다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 너무 심각하니까 얘네들 자체도 비즈니스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는 기존에 같이 일하던 데당 많이 하게 되고 뭐 새로 신규 발굴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온라인으로는 그러니까 기존 거래야 뭐 저희가 줌으로 하던가 회의를 하던가 하면 되는데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 마켓을 또 직접 가서 수급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급을 하시고 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우선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코로나 등등 해서 이제 내부 업무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개편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런 업무 사이에서 해외 수급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주요 CP사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아예 출장을 가버리면 이 일반적인 업무를 이제 중단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 해외 업무랑 일반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그 데일리한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올해 온라인 마켓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존의 CP사랑 연결되어 있는 데는 계속 이제 뭐 계약 같은 거는 진행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아마 제작사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SK의 작품을 서비스하고 싶은 회사는 직접 그냥 이렇게 제안하면 될까요?
네. 굳이 뭐 해외 마켓에서 안 만나거나 따로 이렇게 행사 때 안 만나더라도 뭐 저희도 뭐 그 다는 참석하지 못해도 뭐 중요한 뭐 마켓 하나 정도는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네, 뭐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급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방향성이 교육이나 뭐 홈스쿨링 혹은 좀 서비스 쪽으로 중심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처럼 해외 수급을 활발히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국내 작품 위주로 네, 수급을 하시는 네, 걸로.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을 이 시간을 보고 있는 해외 제작사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고지는 어땠습니까? 저희도 사실 퍼니플럭스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다기보다는 기존 파트너와 이제 기회를 찾는 방향을 잡고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의 개념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나 중국 쪽 주요 시장에는 이제 파견직 이제 인원을 두고 이제 직접 소통하려고 내년부터는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사장님도 이제 당연히 네, 해외 마케팅 이제 헤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실 이제 예전처럼 저희 작품을 월드와이드하게 판매하겠다 이런 건 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지역들을 정해서 좀 그런 주요 파트너들을 좀 많이 네트워킹하고 직접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콘텐츠를 기획부터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획 따로, 배급 따로, 판매 따로가 아니라 이걸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이 자리는 못 모셨지만 국가 그 진흥원들 또는 지자체 진흥원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해외 마켓의 부스라든지 이렇게 오프라인의 물질적인 실질적인 그런 간접 지원을 해왔는데 그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작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많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고민이 당연히 되고 있고요. 저도 온라인으로 다 마켓을 가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알던 사람만 미팅을 하고 모르던 쪽은 이 미팅이 전혀 안 잡혀요. 저도 모르는 이메일이 오면 일단 시간 봐가지고 뭐 좀 안 되면 그냥 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해외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기존의 마켓보다 업무량이 한 몇 배 이상 늘었답니다. 다 이메일로 그냥 접수가 되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이게 보다니 보통 한 일주일 이상 딜레이가 돼요. 이메일 리턴하는 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제대로 봐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토이쇼도 온라인으로 다 대체됐죠. 원래 네, 그렇고 뭐 뉴욕 거의 토이쇼도 이제 있고 유명했는데 거의 뭐 매년 연초에는 홍콩 토이쇼로 가고 홍콩 토이쇼 갔죠. 그리고 이제 한 소여름쯤엔 때 동경 토이쇼로 가고 이게 저한테는 이제 약간 새해 이제 설날처럼 이제 오는 네, 약간 행사죠. 네, 연례 행사였는데 이제 없어졌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바이어로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것들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눈으로 보고 이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대면 만남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특히나 신규 거래선들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신규 거래선들이 대부분 다 신규 거래선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아무래도 좀 투자를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규모가 작으셔서 상품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상품을 가져오실 풀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역으로 이분들이 해외 나가 상품 못 가져오다 보니까 뭐 갖고 가셔도 뭐 한두 개 상품 가지고 저를 만나시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서로 좀 이렇게 난처해지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에 글로벌 세일즈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걸 뭐 콕 집어서 저희가 답을 못 해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얻으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투자 쪽도 이렇게 따로 뭐 투자 마켓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있나요? 투자 마켓이라기보단 보통 이제 저런 행사, 특히 이제 국내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뭐 피칭을 한다거나 IR 피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비즈 매칭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다 없어졌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없어지거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이렇게 그 동안에 많은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를 만나왔던 경험이 있으신 제작사들은 그래도 연락처도 알고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소하잖아요.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자를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접근하기가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컨텐츠 쪽, 키즈 컨텐츠 쪽에 투자하는 재원들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VC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어떻게 잘 모아서 이런 컨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채널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럼 지금 전무님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제안서를 제가 제안 준비했다. 네. 그럼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전화가 가끔 이제 통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지금도 전화 오지만 이야기하거나 누구랑 미팅하게 되면 이제 전화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메일 저희 회사가 제 메일이 있으니까 그냥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안서랑 같이 해서 주시면 편하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투자자를 만난다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한 번에 안 됩니까?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정말 기적이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보통 처음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자가 만족할 만큼의 조건을 갖추신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투자자가 어떤 거를 관심 있어하고 어떤 부분들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 대표님이나 우리 변 대표님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노크에서 투자를 못 받았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계속 노크를 하시면 투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놓고라고 한 몇 번 정도. 저는 케바케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시고 편하게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깐느를 간다든지 안시를 간다든지 마이애미를 간다든지 뭐 부산이나 또는 이렇게 광주 이런 데 가면은 또 그 가서 느끼는 맛도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그렇죠. 사람들하고의 그렇죠. 어떤 관계 형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미캄 전날 파티를 했습니다. 온라인 파티를. 온라인으로 와인 파티를 했는데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자고 저한테 할당 받은 시간은 밤 12시였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동일해야 되는데 뭐 한국을 배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호주는 12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50명 오는데 그날은 한 75명 들어왔었어요. 딱 3시간 만에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25명으로 줄었습니다. 졸려서 나갔군요. 네. 한참 계셨네. 그게 이제 현주소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현주소가 저는 극명하게 숫자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보통 그때 파티 가면 한 3시간 지나도 거의 100명을 유지하는 파티인데 그냥 25명으로 딱 줄어들어요. 이게 아무리 지금 언택트 뭐 비대면 해도 이게 사람이 유전자 속에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콘텐츠를 떠나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 가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해갖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뭐 투자를 결정하고 하기가 이건 어렵죠. 그렇죠. 마치 이거는 뭐 결혼 앱으로 몇 번 찍어보고 그냥 결혼합시다 하는 것 같은 조건만 이렇게 쭉 보고 그렇죠. 몇 번 보고 막 들어가는 거라서 되게 건전하네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해외 마켓에서 고민하시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정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다만 방법을 찾는다면 기존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데를 최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된다. 그 말은 저희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거죠. 서로 뭐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끈끈한 파트너십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해외 마켓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제 느낌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뭐 저희가 얘기를 다 다룬 거로 보여지고요. 넘어가시죠. 자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저렇게 되고 있는 건데 삼정 KPMG 저희가 자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포스트 코비드라고 이제 말을 썼고요.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 때는 상승했다가 포스트로 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미디어를 이용률은 상승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과연 코비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렇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작이라든지 편성, 투자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저희는 키즈 관련한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지만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애니메이션에서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뭐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최근에 이제 웹툰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디어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 키즈가 넓어진다기보다는 키즈 외적으로 이제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또는 10대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이제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그건 참 확 귀에 꽂히는 얘기 같은데 정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 뭐 미디어 그 이용률은 뭐 양 자체는 증가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코로나가 많이 그걸 더 땡겨놓은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되게 또 많은 작품들이 공급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이후에 아이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저희랑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의 생활과 그 트렌드에 맞는 작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무슨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그걸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면 사실 만드는데 2-3년 걸리는데 이 지금 기획해서 만드는 게 이게 이 포스트 코로나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아이들의 시청 패턴이나 생활 환경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저는 최근에 캐릭터 중에서 마스크를 쓴 캐릭터를 못 본 것 같은데. 그거 되게 그거 생각만 해도 손뜻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TV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어색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는 왜 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TV를 보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서 쟤가 마스크를 안 했어 이런 소리 하면 나중에는 다 우리 캐릭터들도 마스크를 하고 나와야 되나? 이런 정말 되게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세하지만 말씀대로 저희는 결국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를 집중하면 지금 애들은 마스크가 거의 생활이 자기 몸의 일부같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솔직히 뭐 마스크를 캐릭터를 해줄 경우 또 제작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립싱크나 더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로움이 또 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익숙하다는 거를 또 한번 저희들이 좀 감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마스크 쓴 완구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본 적 없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장표는 저희가 이제 C21이라고 한 그 해외 잡지에서 한 내용을 저희가 또 봤는데,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마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게 나는 내년에 뭘 준비해야 되지? 기획 개발, 유통 채널, 마케팅, 사업 이런 것이 다 기존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문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사업 계획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분이 좀 많이 감안돼서 어떤 방향을 좀 잡으신 게 있나요? 저희는 사업 방향 자체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직접 사업하는 부분들은 또 방향이 약간 그런 뭐 공연이나 체험 이런 게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런 방향으로는 직접 만나는 방향으로는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컨텐츠 기획 자체도 지금 되게 기존의 이제 TV 시리즈 레귤레이션하고 좀 다르게 그냥 좀 굉장히 쇼포맨하거나 좀 중편이라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고려들을 하면서 기획을 잡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변 대표님 어떻습니까? 기획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서 역시 어떤 걸 다르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목고지로 제작사로서 오랫동안 어떻게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직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게 저희가 뭐 직접 완구를 팔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뭔가 대행사를 통해서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기획하기엔 너무 늦다 이제는 타임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창구 아까 토이저러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직접 소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파트 저희 혼자서가 아니라 얼라이언스로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어떤 에이전트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얘기 좀 듣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사실 제작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 키즈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짜 좀 아니 우리 키즈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서는 좀 탈피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최근에 애니메이션은 너무 비용 대비 제작 기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계속 이 일을 하는 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하고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시고 유통 환경 변화 말씀하시고 또 완구라든가 상품이 소비자한테 만나는 게 이제 접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콘텐츠가 팬덤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찾아와서 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지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보고 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우선은 미디어 이용이 는 건 사실이고 근데 저희가 기존에는 IP 3사 정도만 이제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디바이스가 너무 다양화되니까 이제 뭐 모바일 뭐 태블릿 뭐 아니면은 저 브랜드들 많잖아요. 뭐 N사 뭐 Y사 다 고려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더 장시간 늘어난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편하고 이제 이용에 용이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집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어쨌든 홈스쿨링에 막 집중을 했지만 이제 TV의 본연의 그 기능은 어쨌든 이제 휴식도 하고 이제 내가 오락거리도 즐기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낀 거는 교육적인 측면과 이제 재밌는 거 그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좀 유익한 콘텐츠 재밌으면서 유익한 콘텐츠가 답이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업무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완구 쪽도 이렇게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질문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이제 영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어다 보니까 항상 끝에 있는 맨 끝에 이제 이 상품의 컨텐츠의 맨 끝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객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점점 이제 비대면이 이제 생활화되고 하면서 영업이 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욱 더 이게 빈익빈부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만나는 파트너사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1년에 한두 번 보던 분은 아예 안 보게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비단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점점 점점 적게 만나다 보니 근데 이게 캐릭터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신라면이든 뭐 라면이든 과자든 뭐 그런 바이어라면 농심에서 신제품이 나왔어? 저건 무조건 메이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완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가져오느냐 그리고 어떤 업체가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이 업체가 누가 만든 애니메이션이냐 그리고 누가 러닝을 하느냐 오직 그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업 환경이 바뀌고 또 그리고 지금 바뀐 영업 환경과 같이 지금 결국은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리테일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접점. 근데 그게 그동안 되지 않았던 거는 결국은 이게 다 큰 투자자가 없고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이 내지는 아까 말씀한 얼라이언스든 뭐든 간에 이합집산을 해서 거대한 하나의 사업자가 결국은 독식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좀 더 나아가자면
그 키즈 사업이라는 게 본질이 지금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좀 히트 상품들이 몇 개가 터닝 메카드다, 베이블레이드다 같은 그 상품 때문에 신장은 했지만 실제로 그 상품이 잘 팔린 거지 나머지 상품의 평균치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입맛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취향은 급속도로 빨리 바뀝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아이들의 취향, 어머님의 취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 바뀌어진 영업 환경에 맞게 대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걸 생각해서 꼭 믿을 만한 파트너들과 잘 결합하셔서 새로운 거를 좀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네. 믿을 만한 파트너로 네, 인정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투자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이긴 한데 저는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될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시점이면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백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치료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코로나 그러니까 다들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코로나 이전만큼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생각은 안 하고 그게 어떠한 뭐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1년을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거는 그냥 막연히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지와 억지로라도 1년을 경험해 보니 그 안에서는 내가 굳이 과거에는 이거를 고집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되는구나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어떤 게 있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하는 거는 코로나가 얘들 어느 정도 끝나고 안정화되면 다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테마파크도 키즈파크 카페나 이런 데 다시 활성화되겠죠. 오히려 순간 수요가 몰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과거에는 애들이 밖에 나가 노느라고 절대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짧았을 때는 내가 선별해서 보여줬지만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것도 보여줬더니 의외로 이것도 좋네 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결코 예전 없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 뭐 페어리테일 같은 경우도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에서 과연 지금 코로나 상황 때에 만들어진 시장 중에 유지돼서 더 커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 준비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오프라인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중에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터진 다음에 마스크를 하신 분하고 이전에 마스크 하신 분하고의 수익이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들을 좀 모든 키즈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지금 한 20분 정도 초과될 정도로 저희 아젠다가 또 재미도 있었고 또 집중도 많이 됐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